안녕하십니까, 시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저평가 주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저평가 주식을 찾을 수 있는 지표나 아니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기업. 주식은 곧 기업이죠. 기업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 모델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 모델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회사를 얼마고 이거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회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충 이제 소문만 얘기해도 2차전지가 유명하겠다. 앞으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 회사가 적자가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들어서 일단 준비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게 이제 PBR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좀 생소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네, PBR 경우에는 주가가 한 주에 1,000원이라고 할까요? 1,000원인데 2,000원으로 주가 대비 얼마나 벌고 있느냐 그런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요. 기본이 되는 거라서 이것만은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해서 해봤고요. PER은 말 그대로 설명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PER이 높으면 보통 PER이 낮으면 평가됐다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PR로 평가 저평가를 나누기에는 그 산업 분도 틀리고 그리고 역량도 틀리고 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평가 저평가를 됐다고 판단하기에는 그냥 한 가지의 참고 지표로 알아두시기에는 좋은 지표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율은 산업 평균과 비교해서 평가해야 되고요. 기업의 성장 전망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PB, 수가중 자산 비율이에요. 이것도 주가를 순 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이제 순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의 이제 유형자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자산들을 주가로 이제 나눠서 1보다 낮으면 순자산 가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판단이 되면 저평가 상태로 그리고 이제 1보다 높은 경우 저평가가 아니라 평가라고 하기도 하지 일단 1보다 낮은 경우에는 저평가됐다고 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 전망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점 하나의 지표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알려드린 거 PER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PER 38점 그리고 PBR은 0.56 그러면 PER이 주가 대비 38배 많다는 거니까 평가 생각을 하겠죠. 근데 PBR은 1.56이죠. 그러니까 1보다는 낮지 않으니까 저평가된 상태로는 볼 수가 없지만 이건 단순 지표라고 해서 근데 적혀 있는 중에 PER을 보면 비교를 해보면 이 삼성전자의 PBR 38.3이고요. 업종 PBR은 뭐죠? 사업이 속해 있는 업종 8.13이니까 비교를 해보면 업종 PEB 삼성전자가 낮으니까 고평가됐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걸로 보면 그리고 제 PER은 PBR은 56이니까 1보다는 낮지 않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고평가가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PBR 알아봤고요. 재무 건전성 평가예요. 일단 이 회사가 지금 빚이라고 하죠. 빚 대비 비율이 얼마인가 또한 배당 수익률 주주한테 얼마나 돈을 벌어서 환원을 한 것인가 일단 업종마다 틀리겠지만 채무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건전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배당 주주들한테 환원을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건전성이 돈을 많이 버니까 주주한테 환원을 해주는 거죠. 기업 밸류업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것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 따라 틀리겠죠. 나는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주식이 낫다. 주면서 배당은 주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라는 게 있고, 나는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유전성 초점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불량주나 그리고 그런 배당이 높은 주식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 부채 비율이 있는데요. 부채 비율은 기업의 총 부채를 자본으로 해요. 이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시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중요하죠. 배당 수익률 말씀드렸듯이 높은 배당 수익률은 주식이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나타낼 수 있다고.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수익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적자가 나고 그래도 배당이 높은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죠. 그런 건 아니지만 무조건 배당이 높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지속성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이 업체가 돈도 못 벌면서 배당만 계속 늘려요.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죠. 돈 떨어지니까 배당도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게, 말씀드렸듯이 성장률, 가범 예상 성장률이 높으나 주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 시장 점유율 등을 봐야 보고, 이런 성장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거를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평가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서 25.87이죠. 순 자산 대비 25.87이니까 25% 정도 되니까 이렇게 부채 비율은 높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수익률 1.86이에요. 현금 배당 성향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있죠. 그래서 벌어들인 돈의 얼마를 20% 정도를 현금 배당에 이제 쓰고, 지금 이거는 2002년 제 예상치인데요. 저는 2023년으로 한번 볼게요. 정확한. 그래서 부채 비율 25.36,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수익률이 0.84고요. 현금 배당 성향이 78이에요. 배당 성향이 67%. 벌어들인 돈의 프로를 이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낮은 편에 속하고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배당 성향이 있다 맞고요. 기술적 분석, 차트 패턴과 지표. 기술적 분석도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 차트 패턴과 지표를 확인하면 좋죠. 여러 가지가 있죠. 지표들, 차트 패턴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차트 패턴 분석이 있죠. 차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여기서 올라갈 수 있겠다 분석을 하는데요. 이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패턴, 지표 이런 거는 유튜브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 하고, 이동 평균 활용인데요. 200일 이동 평균성은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주가가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크게 낮을 경우 한 주식 매도 상태거나 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일 동안 이렇게 분석을 해 200일의 이동 평균 이러고 있죠. 근데 주식이 이동 평균선보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주식이 과매도, 누군가 이제 팔고 있으니까 주식이 내려가겠죠. 많이 과매도, 누군가 한꺼번에 물량을 때려 박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 하향 곡선을 치는데 과매도 상태이거나 아니면 저평가, 그동안 쭉 이렇게 해오다가 그래프가 아래로 가고 있어요. 이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는 다른 지표랑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한 가지 지표로 판단을 하는 거는 그거는 위험하다는 거 두시고요. RSI 상대 강도 지수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RSI 이하의 경우 해당 주식은 과매도 상태로 간주되며 저평가되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RSI는 단기적인 지표이므로 장기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이 산업 분석을 해야겠죠. 경쟁사 비교와 산업 전망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고, 근데 동종업계 경쟁사들과 지표 비교하고, 동종업계는 주식이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기업 주식은 하향 곡선이나 아니면은 주식이 그대로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 기업이
저평가되었거나 아니면 매출이 좋지 않거나 영업이익이 뭐 낮거나 그런 경우에 근데 이 산업군이 뭐 반도체라고 했을 때 반도체는 되게 유기심이죠. 반도체가 호황기를 맞았어요. 호황기를 맞았고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쭉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업체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주가가 고정되어 있으면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저평가되었거나 아니면 왜곡되었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군의 경쟁사들을 비교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산업 성장을 전망을 고려해서 이제 저평가 주식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한 산업 영향에 미치는 규제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산업 경우 당연하죠. 규제가 완화가 되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높으면 주식이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주식은 선반영을 합니다. 현재보다는 미래에 이런 규제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이슈가 나오고 나서 바로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오르죠.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재무제표 분석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나 지인이나 친구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죠. 흐름이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현금흐름은 정말 되게 중요한 그리고 영업이익 매출이 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죠. 부채 비율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문제표랑 삼성전자 지금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그 회사의 현금 흐름이 다 보이죠. 그래서 돈이 얼마나 현금으로 들어왔고 이 현금이 어떻게 이제 나가고 있는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전 여기서 보는 게 이거예요. 기초 및 현금 자산 이 부분인데요. 기초자산 사업 초기에 그 분기에 얼마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그 말에는 얼마가 이제 남았고 현금이 쌓였고 투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금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지수고요. 보시면 기말만 보시면 기말이 이제 몇 년이죠? 작년부터 2019, 2021, 2022에서 자, 268, 86, 82, 39, 496, 8090, 80차. 눈에 보기에도 현금이 쭉 올라가고 있죠. 이 지금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보시면 그 전에 재무상태 이익이익경험은 회사의 돈을 얼마나 현금으로 보고하고 있는 거는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되는데 그 벌어들인 수익을 얼마나 회사로 주입을 시키고 있는지 그런 지표고요. 호가손익 계산서 제 영업이익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43조를 벌었던 회사가 작년부터는 쭉 올라가다가 3조에서 6조 5천원으로 자 이게 반도체는 수급 자체가 이제 되게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늘면 좋겠지만 영업이익이 2023년에는 엄청나게 이제 영업이익이 내려온 수가 있고 단기순이익도 엄청나게 줄었죠. 4분의 1 반토막이 났습니다. 56, 5분의 1 영업이익이 주니까 당연히 순이익도 이런 거를 주로 확인하시면 이제 매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현금흐름이 어떻게 되시고 또 파악할 수 자, 이런 건 아주 기본이 되는 거라서 약간 해보시고요. 인사이더 코리아 애널리스트 평가를 참고를 하시면 좋다는 거죠. 기업 내부자들 주식 매매 동향을 주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제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업의 내부자들이죠. 내부자들이 기업이 뭐 어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나 뭐 매출, 계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이 수주를 받아서 1,000억짜리 수주를 받아서 그러면 매출이 늘어갈 부분이 이제 그게 나중에 주가에 알고 있고 기업 내부자들은 그러면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하겠죠. 경영진이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저평가될 수 있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신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신호일 수도 있고 좋은 신호는 이런 좋은 이슈구나 매출이나 수주를 받아서 경영진이 자사주 대량으로 이제 매입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런 거 있죠.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올리는 경우가 많죠. 일부러 올려서 기업 사냥꾼이나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들
올린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려고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증권사를 들어가 보시면 애널리스트 목표가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기업의 주가는 이번에 목표가가 지금 현재가 2만 원인데 3만 원이다. 해놓은 게 있는데 당연히 지금 뭐 목표가 낮은데 평가가 높으면 저평가 되었다고 볼 수가 보는데 이건 무조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높다고 해서 그 기업이 절대 저평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검토해보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지금까지 기업을 보고 판단을 해보는 게 좋겠죠. PBR 그리고 현금 흐름,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배당 이런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의 평가나 목표가 이런 걸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이 주식이 저평가된 것 같다 그런 거를 판단을 하시면 좋겠는데 어렵고 다만 저평가되고 좋은 종목을 못 고르더라도 주식이 안 좋은 주식은 걸러낼 수 있겠죠. PR도 높고 PBR도 높고 부채도 높고 현금도 계속 마이너스고 영업이익도 적자고 당기순이익도 적자고 배당도 안 주고 보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